남해 삶 둥둥 토크는 남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혹은 여기 와서 살아보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희 시골살이, 남해살이에 대해서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눠보는 토크쇼입니다. 오늘 초청 패널 두 분은 청년 농촌 프로 엔잡러라고 소개해드릴 하다영님과 직장에서 뛰쳐나갔다가 다시 직장인으로 돌아오신 권진영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돌아온 직장인으로 소개받은 권진영이라고 합니다. 그 소개가 적절한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남해에 온 지는 이제 4년 됐고 이제 5년 차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처음 남해 내려올 때는 이제 여러 가지 테마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타일 조직이었거든요. 이제 계속 사무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좀 30대에는 좀 다른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타일 서울, 타일 조직, 탈임금 노동을 꿈꾸면서 남해에 내려왔는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지금 다시 직장에 들어간 지는 이제 3달 정도 됐고요. 남해에 오게 된 계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대에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했다면 30대에는 좀 내가 살아보지 않고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해보지 않은 일을 하면서 좀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에 막연하게 이제 도시가에서 살았다면 이제 시골에서 한번 살아보자 해서 삶의 전환을 꿈꿨는데 이제 마침 그때 이제 여기 주최하신 판프라에서 판프라촌 입주민을 뽑는다고 해서 그때 마침 이제 남편과 동반 퇴사를 하고 어디를 갈지 고민하던 차에 만난 기회여서 고민하지 않고 남해로 오게 됐고 그 프로그램을 계기로 쭉 눌러앉게 됐습니다. 네. 혼자 퇴사를 하기도 힘든데 동반 퇴사를 하셨다니까 너무 용기가 엄청 큰 용기가 필요하실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더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하기로 하고요. 다음 다영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귀촌한 지 2년 됐고 이제 귀농한 지는 올해 첫 농사를 짓고 있는 하다영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1년이 좀 안 됐고요. 남해 온 지는. 그리고 남해 온 계기라고 하면 저는 부산에서 학교 다니다가 저는 이제 영상을 하러 갔어요. 영상을 서울에서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제가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시골에 사는 거였는데 그게 마침 기회가 생겨가지고 남해로 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계기는 따로 없었나요? 사실 계기는 너무 또 재밌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학교도 끝나고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내려왔는데 부산에 더 이상 오래 다니신 직장도 없고 그랬는데 부모님 친구분께서 이제 남해 집이 비었는데 한번 살아볼래? 해서 남해 오게 됐어요. 사실 그게 하동이었으면 하동을 갔을 것 같고 고성이었으면 고성을 갔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이번에는 다영님부터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남해 온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해서 종류 가지수로 따지면 적을 수도 있겠지만 남해에 있는 동안 내가 그래도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봤는지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농사를 지으면 그 수확기가 아닌 시즌에는 사실 돈을 벌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단기 알바 같은 걸 되게 많이 했어요. 식당이면 식당, 저기 닭발집, 그리고 저기 송에드에서도 잠깐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어요. 네. 회사 명은 허락받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단기 알바를 많이 했고 누가 좀 도와달래 해서 용돈벌이식으로도 많이 하고 겨울에는 시금치 유통에서 또 알바를 크게 했던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사하고 계신 그 주 작물은 뭐예요? 저도 올해 첫 농사여가지고 올해는 단호박을 했고요. 그냥 그 마을에서 저희 마을은 미니 단호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해보는 걸 일단 올해는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미니 단호박, 하반기에는 시금치 마늘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농부 일 외에 다른 단기 알바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다영님께 오게 되었나요? 사실 남해가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워낙 사회도 작고 사람도 적어서.
사실 근데 제가 일했던 것들이 조금 신체적인 거를 힘을 많이 쓴다고 이런 게 많았어요. 특히 단기 알바는 그런 건 이제 저희 마을에서 아름아름 소개시켜 준 것도 많고 그 대부분 저희가 했던 일들은 저기 군청 사이트를 통해서 저기 네 뭐였죠 이름이 그 칸이 사고팔고 아닌데 그 아. 구인구지 네 구인구지. 거기서 대부분 제가 연락드려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일을 구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모르겠어요. 여기 그래요? 일하실 분이 많이 없는지 근데 제가 네 소개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 만약에 그렇게 네. 군청에서 홈페이지를 보고 갔는데 사실 다영님이 지금 굉장히 여기서는 엄청 어린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아, 신뢰를 처음에 딱 주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어르신들이 또 그렇게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에피소드는 없었나요? 네, 아니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냥 진짜 기회를 다들 잘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어려움이라고 하면 제가 그런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제가 했던 일들이 제가 남자인데 조금 힘이 없었더라면 그런 콜을 많이 못 받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제가 그냥 좀 튼튼하고 운동하는 거 좋아해서 제가 했던 알바들이 굉장히 많아서 만약에 제가 조금 몸이 불편하거나 했으면 좀 일을 구하는데 어려웠지 않을까 특히 남해에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네, 진영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꼭 네, 회사명, 그 직장명은 말하지 않으셔도 되고 네, 편하신 만큼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 쭉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나는 대로 적으니까 한 10가지가 되더라고요. 4년 동안. 진짜 많이 하셨네요. 근데 그게 뭐 수익성이 나느냐를 떠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돈을 번 기준으로 하면은 저도 처음에는 이제 마트 알바를 했었고요. 그래서 특정 마트에서 4시간 동안 이제 물건 진열하는 그런 알바도 했었었고 아까 뭐 시금치 얘기하셨는데 시금치 담 묶는 것도 이제 한번 해봤었고 그리고 주로 꾸준히 했던 거는 이제 글을 써서 원고료를 받는 일들을 좀 꾸준히 했었었고 그리고 뭐 각종 기획 프로젝트를 받아서 인건비를 받는 형태로도 했었고 그리고 직접 이제 바다소포라는 이름으로 선물 서비스를 기획해서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두모마을 팜프라에서 살 때는 캠핑장에 무인 전방 만들어서 아. 장작도 팔았고요. 맞아 봤어요. 네, 그리고 뭐 이런 강연이나 인터뷰에 건건히 이제 인건비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팜프라에 다닌 적도 있었어요. 한 1년 정도 다녔었는데 그때는 이제 특이하게 문어도 같이 팔고 고사리도 팔았었고요. 매거진 만들 때군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 2년 동안은 여기에 있는 남편이랑 같이 숙소와 가게를 같이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게 지금 3달 정도가 됐습니다. 그럼 그런 일자리들은 어떻게 구하셨을까요? 남해에서 구하는 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남해군청 사이트를 통하기도 하고 이제 서울에서 주로 이제 일을 했었으니까 그때 인연이 돼서 이제 받기도 하고 뭐 SNS에 이제 제가 기록을 하면 그걸 통해서 뭐 일이 의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일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영님은 여기 남해 안에서만 그 어떤 소개를 통해서 구하신 게 아니라 기존에 일을 하셨던 곳에서 또 소개 이렇게 해서 일을 많이 구하셨겠네요. 사실 남해 내에서는 뭐 글을 쓰거나 뭐 인터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제한적인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해 내에서는 이제 이거는 좀 남해에서 일을 구할 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궁금해서 이제 제가 이 질문을 넣은 거라서 남해에서 그런 일을 한정으로 일을 구해서 했을 때 어려운 점 혹은 좀 이런 부분은 진짜 쉽지 않다 이렇게 느껴졌던 점이 있다면 어떤 있으셨을까요? 일을 구하느냐에 따라 마주치는 어려움이 다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편의점 알바를 단시간에 하고 싶다. 근데 아까 다영 씨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편의점 알바를 갔는데 제가 여자여서 이제 안 받는 경우라든지 뭐 어떤 일을 갔는데 오히려 젊어서 안 받는다든지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저는 이제 30대 중반이니까 20대가 아니어서 안 받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근데 내가 좀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을 때에는 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겠지만 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적다 보니까
저는 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감수성이 발휘될 수 있는 일들을 좀 하고 싶은데 여기는 좀 일자리가 적고 또 일자리의 성격도 되게 좀 단순하다 보니까 내가 기대하는 것들을 좀 굽히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그게 맞을까? 그게 오히려 지속 가능할까라는 질문들도 품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 진영님 얘기하셨던 부분이 저도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사실 제가 이제 책방을 운영하면서 책방 수익만으로는 사실 생계 유지가 쉽지 않아서 그런 저도 알바 자리 막 군청 사이트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떤 일자리를 딱 봤을 때 저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게 뭐 그렇게 진짜 몸을 쓰는 일이나 이제 단순 노동이나 반복 작업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게 물론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도 그래도 웬만하면 어떤 저의 지금 일하고 있는 것과 연결도 되고 적성도 살리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전혀 발휘할 수 없는 이제 그 종류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두 분이 지금까지 하셨던 일을 들어봤는데 그냥 말로만은 들으면 또 이해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두 분께 사진을 좀 받았어요. 그 최근에 일하고 계신 작업 환경에 대해서 네, 그래서 요거는 진영님께 받은 사진인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신 거죠? 아마 가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남해 바랫길 중에 고사리 밭길이고요. 저는 이제 바랫길을 운영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고 뭐 여기서는 뭐 항상 초록만 보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여기 일해주시는 분이 이제 자원봉사자 분들이거든요. 남해 바랫길은 이제 지역 주민 55명의 자원봉사자 분들로 이제 이루어져서 운영 관리를 같이 하는데 이제 이게 저예요. 그때 비 오는 날 가서 이제 현장 업무 지원해 드리려고 갔었던 건데 이렇게 가서 현장에서 지원을 해드리기도 하고 뭐 걷는데 좀 불편한 게 있으시면 이제 해결해 드리기도 하고 뭐 사무실에서 이런 분들이 활동하실 수 있는 뭐 서류 행정 서류들을 만들기도 하고 주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현장 지원도 자주 나가시나요? 네, 당장 내일도 이제 걸으러 그럼 그 걷기 행사 같은 게 이제 가을부터 항상 매주 열려져 있어서 네. 나 근데 가을에 그런 많이 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사무직으로만 일했지만 그 일들이 되게 현장성이 있는 일들이었거든요. 저는 계속 공간을 운영하고 사람들을 계속 마주하는 일을 했다 보니까 근데 저는 지금은 이제 야외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했던 일들과 연속성도 있으면서 사무실에만 갇혀 있지 않고 또 이런 물성적인 것들도 다르다 보니까 좀 균형감이 맞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엄청나게 큰 공간을 갖고 계시네요 지금. 너무 멋집니다. 그 다음 받은 건 다영님의 사진인데 또 네 제가 본인 얼굴이 굳이 안 나와도 된다고 했는데 셀카를 또 보내주셨어요.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실 네. 일할 때 찍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본인이 놓고 찍지 않고 이러니까 그리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저 오른쪽 거 먼저 설명드리면 제가 보통 농사를 짓고요. 농사를 짓는데 제가 꼭 왼쪽 거와 같이 얘기하고 싶은 게 제가 생각하는 여름에 추천하는 농부라면 왜냐면 특히 초반에는 이제 수익이 많이 없으니까 수학기 때 특히 그죠 단호박만으로도 사실 처음에는 먹고 이런 게 생활하는 게 어려워서 제가 근데 펜션 청소 알바를 알아봤는데 11시부터 대부분 3시더라고요. 그리고 시급도 사실 나쁘지 않은데 사실 그 시간에 여름에 너무 더워서 어차피 일을 못 하니까 약간 에어컨도 쐬면서 그늘에서 일을 하면 어떨까 해서 올해 여름에 했던 제가 요 루틴을 가졌어요. 새벽이나 아니면 오후 그러니까 저녁 늦게 이렇게 밭에 가거나 밭에 가거나 아니면 11시부터 3시까지는 저기 펜션 청소를 하면서 많이 여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지금도 혹시 이 루틴으로 일하고 계신가요? 제가 펜션 청소는 얼마 전에 끝났고 이제 여름이 끝나서 저도 다음 시금치 농사를 해야 돼서 끝났고 그리고 바쁘다. 네, 얼마 전까지 이렇게 계속 한 3, 4개월 동안 루틴을 보냈어요. 맞아.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거는 사실 제가 고른 사진인데
이렇게 주변에 품앗이 받을 일도 많잖아요, 사실. 네. 밭을 혼자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제가 이날 예초기 돌리느라 진짜 힘들었는데 한마디 좀 더 해주시죠. 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저 예초기에 대해 뭘 얘기하면 되죠? 아니 감사보다 네네. 그 어떤 농사를 짓는다는 네. 것에 대한 수고스러움. 사실 아.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진짜 많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 작물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잡초들은 계속 나니까 이런 걸 제거해야 되고 또 솎아줘야 되고 사실 비가 안 이날- 오면 네. 물 줘야 되고 이런 일들. 이날도 수진님 이렇게 예초 도와주셨는데 이게 한 이유가 저는 어느 정도 제가 잡초를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딱 비가 많이 오고 한 열흘이 지났나? 제 무릎 이상이 오고 무릎 이상부터는 뭔가 가속도가 붙듯이 더 빨리 자라는 것 같아서 도저히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주변에 약간 요청드렸던 약간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풀을 베야 작물이 더 잘 자라는 거죠? 사실 그거는 제가 요즘 엄청 고민되는 주제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주변에선 다 풀 관리를 하시니까 저는 그렇게 해보고 있어요. 요즘 이제 자연농이나 다른 농법에는 잡초를 많이 활용하는데 아직 제 기술에서는 그렇게까지 못하고 있어서 일단 주변에 하시는 분들 그리고 마을의 분들도 엄청난 베테랑이시니까 일단 그것부터 익히고 배우자라는 생각으로 일단 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농사는 아직 익숙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는 있지만 그 주로 삼고 싶은 업은 농사인 건가요? 네,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무슨 일 해 하면 농사 짓는다고 약간 말하는 게 기분이 은근 좋더라고요.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농부로 가져가고 있네요. 네, 그 정체성은 수익과는 다른 것 같은데 그래도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농사를. 저도 짓는. 정체성만 책방지기입니다. 수익을 떠나서. 아, 네. 진짜 귀한 청년 농부네요. 아,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얘기해주신 그런 지금까지 했던 일 혹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고 밸런스 게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다시 진영님부터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그 남편분이랑 같이 하고 있는 숙소도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 플러스 지금 하고 있는 그 바랫길 센터에서 하시는 일 다 포함해서 어떤 형태가 가장 나에게 만족스러웠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질문을 받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 어떤 일이 가장 만족스러울까 했을 때는 이거 되게 만족스러웠다고 이제 말해야지라고 생각을 들었는데 근데 그것도 분명한 단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나가서 미화된 거지만 그래서 지금 돌아봐서 생각했을 때는 모든 일자리들이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이 공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한 일자리라기보다는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좀 더 만족스럽게 일을 하는지를 느꼈을 때는 저는 Y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되게 설명이 돼야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사람인데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런 Y 질문에 대한 적절한 그 응답을 받았을 때 내가 그 일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숙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남편이랑 같이도 그때도 이제 제가 만든 숙소에 와서 이제 하루 쉬어갔을 때 되게 좋다고 말을 해주시면은 그 부분이 되게 좋고 지금도 이제 바랫길 같이 걸으면서 자원봉사자분들이 바랫길 자원봉사하기 너무 잘했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 이 일을 할 수 있는 가치들이 되게 유지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얼마 전에도 남편한테 제가 일 잘하는 조직에 진짜 한번 들어가서 진짜 일 잘하는 데 가서 진짜 일해보고 싶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 데는 없을 것 같다. 너가 만족하게 일할 때는 없을 거라고 했는데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도 이제 완벽한 조직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현재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도 50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100점 만점에 50이라고 하면 50점밖에 안 돼? 별로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지금은 생각이 저는
50%나 된다는 거에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구직 활동을 할 때도 이제 남해에서는 구하기 힘드니까 서울에 다시 돌아가는 것까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남해에서 남아 있으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게 발의 길이어서 되게 좋고 또 가족 생활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냥 50 정도만 되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요즘은 그런 상태가 된 것 같고 그런 마음가짐 오히려 남해에 와서 좀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얘가 만약에 지금 60의 만족도면은 70을 찾고 70의 만족도면 80을 찾는 그런 거였는데 뭐 서울도 경험해보고 뭐 남해도 경험해보니까 뭐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어떤 환경에서든 내가 그걸 잘 즐기고 감사하게 여기면서 온전히 거기 존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구나를 배웠어서 지금 하는 일도 분명한 장단점이 있지만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매일 다니고 싶고 그리고 퇴사 또는 업종 변경은 뭐 언제나 삶의 전환은 꿈꾸기 때문에 뭐 언젠가는 다 예정되어 있는 일이죠. 네. 맞습니다. 그게 혹시 지금 감사한 마음이 여기에 지금 그 현 직장 동료분들이 계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죠? 네네. 알겠습니다. 아유, 이제 알아서 그냥 3번까지 다 얘기해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다영님도 네, 1번부터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제일 최근은 그 펜션 청소와 이렇게 농사를 지었던 그 루틴이 너무 만족스러웠던 것 같고 여름에는. 근데 그 전에 일들도 저는 단기여서 저는 뭐 다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잘 못하는 게 그 9시부터 6시 이렇게 앉아서 일하는 건데 그런 게 아니어서 대부분 만족을 했고 그 현재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는 지금 농부인데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지만 그 수익이 조금만 안정이 된다면 저는 정말 재밌을 것 같거든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좀 재밌게 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아직 사실 농부로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업종 변경을 하고 싶은 마음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업종 변경은 아니고 지금 제가 하는 알바들이 조금 랜덤하니까 이게 전혀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과연 내가 남에 계속 있다면 이 루틴을 계속 할 수 있을까? 계속 알바를 또 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그게 조금 하루는 이렇게 누워 있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래서 요즘은 제가 원래 했던 영상을 같이 가져가면 조금 그런 불안감 이런 게 좀 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영상을 찍는 농부가 되는 게 사실 꿈이어서 그렇게 앞으로는 하려고 합니다. 영상과 농사? 네네. 네. 사실 농사가 바쁘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끔 현장에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영상업 일이. 그래도 농사는 이렇게 직장이 아니니까 제껴두고 잠깐 갔다 올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둘이 잘 맞다고 생각해요. 직장보다는. 알겠습니다. 역시 엔잡러다운 대답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1회에서도 밸런스 게임이 참 반응이 좋았는데 오늘은 손 들어주실 분이 또 많지는 않지만 셀러분들도 이제 다 듣고 계시니까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면서 극과 극 밸런스 게임 해볼게요. 제가 사실은 그 토크 질문보다 이 밸런스 게임을 만드는데 더 많은 품을 쓰는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질문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두 분도 지금 처음 보시죠? 네, 그냥 짧은 시간 내에 둘 중에 꼭 하나 골라주시길 바라면서 일부러 안 알려드렸고요. 무조건 하나는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직업으로 장인 되기 vs 엔잡으로 두루두루 잘하는 사람 되기. 사실 이거는 스페셜리스트와 제너럴리스트의 문제인 거죠. 일단 앞에 분들 먼저 들어볼까요? 자, 1번 나는 장인 되고 싶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분 계시네요. 역시 요새는 엔잡이 대세인가 봐요. 그럼 2번 가볼게요. 나는 두루두루 잘하는 사람 되고 싶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많습니다. 10분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럼 두 분은 어떠신가요? 네, 대답해주세요. 저는 엔잡이 좋죠. 네. 지금 엔잡에 만족하시나요? 불안정해도? 불안해도? 그러니까 이 엔잡이 불안한 건 제가 사실 엔잡 때문이 아니라 제가
기술이 없이 그냥 하는 게 솔직히 말해 그런 게 그러니까 제가 어떤 두루두루 잘 하는 사람이 된다면 불안하지 않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엔잡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진영님은 저는 왠지- 한 직업으로 네. 장인댁인데 그게 20대나 뭐 30대의 꿈은 지금은 30대 중반인데 40의 목표는 한 직업으로 장인 되는 길에 진입하는 거고 20, 30대는 이렇게 살아온 것 맞아.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첫 직장부터 쭉 스타트업으로 계속 생활하고 있는데 두루두루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두루두루 너무 많이 했어가지고 일의 성격들이 항상 NNNNN이었어가지고 좀 그런 갈증이 있는 거예요. 스페셜리스트에 대한 장인에 대한. 그래서 저희 남편이 또 장인이 되기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장인을 만드는 서포터가 되고 싶은 게 장인 40의 메이커. 꿈이어서 네. 그래서 30대까지는 꾸준히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고 40부터는 이제 장인의 길로 가서 가업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게 꿈입니다. 네. 맞아.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직 30대까지는 두루두루 경험해보고,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장인이 되고 싶은. 그래서 이게 가볍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이제 숫자가 나와야 또 재밌을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요새 이제 회사에 안 간 지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계산을 지금 최저시급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어떤 고정적인 수익이 좋은지 아니면 변동 수익이 좋은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매달 200만 원씩 연봉 2,400 받는 일. 들쭉날쭉 벌어서 연봉이 1,200만 원일 수도 있고 4,800만 원일 수도 있어요. 이건 사실 자영업이면 보통 이렇죠. 내 연봉을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1번, 2번 중에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나는 그냥 맘 편하게 매달 달달이 200씩 받겠다. 하나, 둘, 셋. 네, 매달 200. 근데 많죠? 남해에서 200 벌기 쉽지 않아. 저도 1번이거든요. 꽤 많네요. 한 7분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2번 손 들어볼까요? 2번은 1200일 수도 있지만 2배를 벌 수도 있어. 4800. 50% 확률이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6분, 7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거는 좀 잘 만들었나 봐요. 비슷비슷하네요. 네, 두 분은 1번. 하나, 둘, 셋. 역시. 약간 이제 진영님 예상 가능한 것 같아. 고를 수 있을 것 같아. 에 다시 들어가니 이유. 다영님은 네. 2번. 네. 역시. 네. 제가 이래서 극과 극이라고 지금 섭외를 한 거거든요. 계속 반대의 대답이 나오고 있어요. 덧붙여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물론 그 1,200만 원도 수익이잖아요. 저 정도만 나와도 뭐 그리고 가끔씩 4,800도 좋고 그리고 제 성격상 저렇게 받고 이렇게 있어야지 좀 더 열심히 할 것 같고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열심히 했을 때 보상이 세게 오면 또 뿌듯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200만 원씩 기분 좋겠지만 루즈해질 것 같아요. 제가 게을러질 것 같아요. 쉽게. 어차피 뭐 농사 대충 해도 200만 원씩 계속 나오고. 그러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게 또 제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진영님은 제가 이제 지금은 직장에 다닌 지 3달이니까 3번의 월급을 받았고 그 전에 최근 2년은 이제 남편이랑 자영업 일종의 숙소랑 가게를 하면서 자영업을 했는데 그 회사에 다시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하나는 이제 2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제가 되게 불안도가 높은 사람이라는 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해야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면서는 예전 자영업보다는 월급이 더 적지만은 돈은 더 편하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게 계속 꾸준히 들어와도 이 매출이 언제 끊길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더 아끼는 데 집중한 것 같은데 지금은 되게 적게 버는데도 남편이 계속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처럼 막 쓴다고 그래서 마음가짐이 좀 더 여유로워지고 편해진 것 같고 그래서 제 스스로를 좀 인정하고 나는 좀 꼬박꼬박 들어오는 시간을 좀 지금은 즐기고 예전에는 이제 가계부도 열심히 썼다면 지금은 또 안 쓰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둘 다 이제 느껴봤지만 그 불안감이 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부가 한 분은 월급을 받고 한 분은 자영업을 하는 게 제일 약간 이상적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잘 들어봤고요. 네, 세 번째로 갈게요. 이거는 사실 제가 죽방령 어부님이 얼마를 버시는지 몰라서 그냥 이렇게 써봤어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주지만 나의 결과는 조금 맞지 않을 수 있는 일 대 그냥 나 좋아하는 일 하면서 딱 살아갈 수 있을 정도만 벌기입니다. 60시간이면 사실 지금 8시간씩 하루 하면 40시간이잖아요. 주 40시간이 기본인데 60시간이면 12시간씩 일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분명히 이렇게 일해봤던 적이 있고 그때 돈을 많이 받긴 했지만 참 저는 힘들었어가지고 지금 2번의 삶을 살고 있는데 어쨌든 1번과 2번 중에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여기 근데 약간 제가 봤을 땐 다 2번이 많거든요 현재. 남해 오신 분들 다 2번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손 들어볼게요. 나는 주 60시간 일하고 월 500만 원 벌겠다. 하나 둘 셋. 2번이잖아. 왜 이러세요? 네 하나 둘 저희 기획팀 스태프님도 손 들었어요. 어떻게 된 일이야? 알겠습니다. 한 3분, 4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나는 그냥 맘 편하게 내 좋아하는 일 하면서 조금 벌겠다. 하나, 둘, 셋. 역시 훨씬 많네요. 두 분은 어떻죠? 저도 2번. 오, 처음으로 맞았다. 2번. 네. 행복하세요. 그쵸.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남해가 고향이 아닌데 남해로 이주하기로 결심한 분들이 그 결과 맞는 것 같아요. 150만 원 많지 않아요? 괜찮지. 괜찮을 것 같아요. 살만해. 살만해. 매달 150. 좋아하는 거 하면서 150. 100이라고 쓰려다가 좀 너무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150. 중요한 건 여기 시간이 없어요. 시간 중요한. 근데 사실 그렇죠. 이제 혼자 좋아하는 일 그냥 하면은 그 일과 그 삶의 그 경계가 그냥 모호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냥 잘 때도 일 생각하고 내일이니까 내일은 신나게 야근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거 처음으로 같은 대답이 나왔네요. 자, 그리고 요건 이제 출퇴근 시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근무 환경. 네. 한국에 여러분 아시죠? 여기 이제 사천 쪽에서 삼천포대교 타고 오면 거기가 한국의 아름다운 길인데 제가 사실 지난 2년 동안 그 길을 왕복해서 출퇴근을 했어요. 남해에 집을 못 구해서. 그래서 한국의 아름다운 길을 따라서 왕복 2시간 출퇴근하기 대 매일매일 집에서만 재택근무하기. 이거는 쉬는 날에만 밖에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옵션이 있고요. 그러면은 골라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저도 서울 직장 생활할 때 생각하면 왕복 2시간이 긴 시간은 아닌데 막 거기는 3시간도 있고 막 이런데 여기서는 왕복 2시간 하면 1시간을 운전을 쌩쌩해서 가야 되니까 되게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남해에서 한 진주 한 사천까지 매일 출퇴근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집에 있는 거 답답하다. 난 1번 하겠다. 하나 둘 셋. 4분 계시네요. 생각보다 재택을 다 선호하시나 봐요. 나는 집 밖에 안 나가도 된다. 재택하겠다. 하나 둘 셋 넷. 6분. 네, 2분은 왠지 저도 2번. 2번. 진영님 1번 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요, 절대. 아니니까. 2번. 이유는요? 제가 서울에서 이제 내려오기 직전에 이제 너무 힘들었던 게 저는 왕복 한 3-4시간을 출퇴근했었거든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서 다시는 안 하고 싶고 지금은 한 왕복 거의 한 30분? 빨리 달리면 15분 만에 이제 출근해서 너무 좋고 그리고 제가 여기 남해에 이제 직장을 구하기 전에는 뭐 순천도 생각하고 여수도 생각하고 진주도 생각하고 그래서 여수에도 서류를 냈는데 이제 면접을 보러 가기 전에 이제 한번 사무실에 가봐야겠다 하고 가봤는데 이게 왕복 2시간이 쉽지가 전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수는 이제 저는 그냥 진주나 사천만 생각했는데 국가산단을 지나다 보니까 저는 모닝 타는데 덤프트럭에 치여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길이 너무 안 좋아요. 네, 그래서 포기했거든요. 포기한 서울을 떠난 이유이자 남해 밖에서 일자리 구하는 것도 포기한 이유여서 저는 집에만 있는 게 좋습니다. 다영님도 괜찮아요? 재택만 하면 농사 못 지을 것 같은데. 농사요? 영상만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밭이 1시간 멀리 있으면 안 할 것 같은데 진짜. 그것도 그렇네요. 역시 왕복 2시간이 좀 크네요. 네, 남해에서는. 2시간. 아무리 뭐 아름다운 길 뭐예요? 저희는 맨날 보는데. 그렇죠.
운전할 때 운전에 집중해야죠. 그죠?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제가 사실 이거는 SNL을 요새 보다가 생각이 나서 해봤어요. 사실 가불이 지금 뭐 상사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남한테 일을 시키는 것과 남이 시키는 일 하기 중에서 한번 골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1번. 나는 그냥 시키는 일을 하는 게 편하다. 네, 하나, 둘, 셋, 넷. 네 분 계시고요. 아, 다들 시키는 걸 편해하시는구나. 나는 그래 일 시키는 게 좋다. 하나, 둘, 셋. 그렇구나. 저는 꼰대 이건 좋아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저도 시키는 걸 잘 제가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1번을 할 것 같긴 한데 두 분은 어떠세요? 만약에 직장이라고 생각하면 특히 뭐 사무실은 그럼 저는 1번. 시키는 일 하기? 그럼 어차피 돈 버는 거고 뭐 이렇게 뭐 저는 까라면 까고. 뭐 차라리 농사라고 치면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라면 1번이 더 편할 것 같아요. 저는. 진영님은요? 저는 2번이요. 저는 일을 잘 시키거든요. 너무 시켜서 문제. 그렇구나. 저는 직장 때 후배를 못 받아봐가지고 제가 시키는 거를 그래서 더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2개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진영님이 약간 좀 다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자,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내 가족인 거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내 전 애인인 거랑 손 들어볼까요? 나는 그냥 내 가족이랑 우리 엄마 아빠랑 일하겠다. 하나 둘 셋. 싸우면서 일하겠다. 하나 둘 셋 넷. 가족 다들 화목하시구나. 네. 그러면 난 2번. 그냥 쿨하게. 저는 뭐 지금 사귀는 거 아닌데 뭐 전 애인이랑 같이 일하겠다. 네. 네. 준미님의 답변이 또 흥미롭네요. 네, 두 분은 애인이요. 저는- 가족은 사이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도 남편이랑 일하는데 저를 힘들어해서. 저도 전 애인 그냥 농사를 아버지랑 같이 짓는데 저희 되게 사이 좋았거든요. 과거형인가요? 저는 아빠 되게 좋아하고 저도 되게 좀 그 농사 얘기만 나오면 되게 얼굴을 많이 붉히고 서로. 근데 그걸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한번 여쭤봤어요. 왜 가업이 되는 분들이 많으니까 혹시 저 형님은 그런 거 없었냐니까 진짜 100이면 100 무조건 부딪힌다고. 그냥 가족이랑 일하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잘 들어봤고, 이거는 사실 제가 번외 질문으로 만들었어요. 네. 매달 100만 원 버는 책방지기 되기. 네, 매달 1000만 원 버는 인플루언서 너튜버 되기. 근데 이건 사실 제가 그 어떤 책방지기 하면,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어떤 자본주의에서는 되게 어떤 굉장히 동떨어진 일처럼 느껴지잖아요. 사람들이 여전히 로망으로 갖고 있긴 하지만 돈은 정말 되지 않고. 근데 그거의 대척점에 있는 게 유튜버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1000만 원을 벌려면 이제 혼자서 편집을 하루에 막 20시간씩 해야 돼. 이걸 평생 해야 돼. 그리고 유튜버는 뭔지 아시죠? 그 브레이크 없는 열차. 폭주 기관차에 타는 거라고 하거든요. 아닙니다. 안 좋은 거 같아요. 아, 그러면 이것도 옵션을 말씀해드리면 100만 원 버는데 책을 한 80만 원어치 사요. 네, 제가 실제로 그러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둘 중에 골라주세요. 이거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 1번 책방지기 되겠다. 3분, 4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도 손들었고요. 아, 다들 폭주기관차 그냥 올라타시는구나. 1000만 원은 큰 돈이죠. 2번. 역시 2번 압승이네요. 아무리 제가 그렇게 옵션을 줘봤지만 알겠습니다. 아까는 분명 죽방령 5분은 안 한다고 했으면서 월급이 2배가 되니까 답변이 달라졌어요. 두 분은 어떠세요? 하나, 둘, 셋. 책방 전
2번. 2번? 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을 잘. 다영님이 책방지기는 안 어울릴 것 같긴 해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밸런스 게임 해봤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에게 일이란 어떤 의미인지 간단하게만 한마디씩 해주시면. 제가 아직 일을 어떻게 보면 많이 아직 안 해봐서 아직까지 일은 저한테 흔히 말하는 생활을 하는데 수익을 줘서 도움을 주는 그런 거라고 느껴지는데 저도 좀 일에 내일이 기대되고 더 발전시키고 이런 걸로 저는 만들고 싶다는 게 좀 더 커요. 일이라는 게 나에게 일이라는 거라면 지금 아직까지는 내가 그 돈과 바꾸는 존재로밖에 안 느껴져서 조금 아쉽긴 한데 점점 발전시키고 싶다. 그 내가 좋아하는 걸로. 네. 약간 다음날 나 불 뽑는데 설렌다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 그 정도까지 내가 가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 풀 뽑는데 설레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진영님에게 일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제 남해 내려와서 좀 남편이랑 자주 얘기하는 게 노년을 어떻게 잘 보낼 것인가, 잘 늙어 갈 것인가, 남은 인생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자주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항상 꼭 그럴 때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항상 일은 되게 중요하게 둘 다 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이제 지금 60대이신데 60년생이신데 저희 아버지를 보면은 일을 하실 때는 세상 밝고 좋으신데 일이 없으시면은 세상 우울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항상 곁에서 보면서 일이란 게 뭐 생계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활력소이자 사회와 연결되고 사람들과 연결되는 되게 중요한 지점이구나를 느끼고 또 남해에 와서도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돈을 얼마를 버느냐를 떠나서 그냥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즐겁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일이란 거는 평생 어떤 형태이든지 꼭 필요하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평생 일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해주신 그 돈을 얼마 버냐 그게 아니라 그냥 즐겁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사실 이런 어떻게 보면 마켓도 사실 여기 셀러로 나와주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엄청 일확천금을 벌어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맨날 짐 싸야 되고 이거저거 다 챙겨서 오셔야 되고 한데 그럼에도 이제 이런 곳에 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기 위해서 또 이런 시간들을 찾아오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일은 좀 우리 삶에 굉장히 밀접한 그런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라서 오늘 시간이 조금 더 의미 깊게 다가왔던 것 같고 저도 두 분을 기존에 이제 친분이 있었지만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더 두 분을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이고 저희 둥둥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세 번째 주제는 제가 취미로 정했어요. 집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고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하지만 남해까지 와서 좋아하는 또 취미 생활 나의 정체성을 찾아주는 그런 취미 생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취미 생활에 내가 참 일가견이 있다 하시는 분들 언제든 패널로 오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럼 둥둥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8시 53분인데 이따 9시 되면은 여기 앞에서 단체 사진 촬영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휴대폰을 먼저 찍을게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하고 이제 카메라 한 번만. 자,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파이팅이라도 할까요? 하나, 둘, 셋.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더운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쉬고 내일 봬요.